번째 영상은 발의 기능이 뭔지, 두 번째는 발의 기능의 핵심이 아치거든요. 이 가로알이요,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다들 잘 몰라요. 이번에 갖고 온 논문인데요. 이런 제목의 논문입니다. 가로알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실 가로알의 역할이 아직 명확하게 증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 생각도 그렇고 이 논문 저자분들 생각에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바예요. 그래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요. 자, 사체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발에서 인대들이 뼈와 뼈 사이를 이렇게 이어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가로알을 서포트하는 인대들을 모두 절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성, 이 스티프니스, 단단함을 측정을 했을 때 약 40%가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가로알의 인대를 끊었더니 발의 단단함이 40%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플란타 어퍼뉴로시스, 이게 바로 족저근막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거 있죠. 진짜 세로알 자체라고 봐도 무방하게 생긴, 아치 자체라고 봐도 무방하게 생긴 이 족저근막을 커팅을 했을 때 강성이 몇 퍼센트가 줄어들었냐면 23%가 줄어들었는데, 이 횡아치, 가로활의 인대를 제거했을 때는 40%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활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발을 단단하게 유지시키는데 아주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전에 제가 올린 기안84님 운동화 고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서게 되면요, 사람이 땅을 딛고 서게 되면 발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발볼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기아님이 운동화를 고르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가로활이 늘어나면서 아치가 천천히 벌어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에 가로활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활을 잘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 가로활의 형태를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로활을 잘 세우기 위해서, 형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잘 펴야 됩니다. 이 편다는 게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요, 면적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표류가 됐어요. 그래서 서가지고 막 구조 요청을 하는데 요만한 나무 판자가 있고 요만한 나무 판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 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게 균형 잡기가 편하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있는 게 더 편하겠어요? 당연히 요게 훨씬 편하죠. 우리 밑에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발의 형태를 유지하려면 그래도 아치가 이렇게 높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엄지발가락만 이렇게 들어간 형태는 이 아치를 높이 쌓는 형태랑은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야 우리 발의 가로활, 이 횡아치는 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쉬운 방법이 있죠. 우리가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토스페이서를 써주시면 됩니다. 발을 벌리는 이 간단한 도구를 쓰셔도 되고, 이 효과가 궁금하시면 그냥 휴지 같은 거 좀 말아가지고 엄지발가락 사이 있죠. 최소한 이 엄지발가락 사이 정도만 넣어놓고 맨몸 스쿼트 같은 거 하시면서 발 아치가 조금 더 잘 유지가 되는지 그것만 확인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토스페이서 나 써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별 효과 없었는데 이게 약한 소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토스페이서를 쓰고 나서 실패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신발의 볼이 너무 좁습니다. 신발의 볼이
예를 들어서 요만해요. 힐입니다. 힐. 물론 여기 이 뾰족한 부위에 발가락을 우겨 넣진 않죠. 만약에 이 여성분 신발이니까 이 여성분을 기준으로 하면 엄지발가락, 중지 이런 식으로 발가락을 우겨 넣게 되겠죠. 근데 이 사이에 만약에 토 스페이서를 깐다. 너무 불편하겠죠. 놀려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니까 얼마나 이 사이가 아프시고 그리고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스페이서를 쓰다가 몇 번 쓰다가 발가락도 아프고 못 써먹겠다 이걸 버리시는 분들도 많고 오히려 효과가 더 없고 더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발들은요, 특히 현대의 신발들은 이렇게 앞부분이 좀 좁게 나온 신발들이 굉장히 많아요. 발은 이만한데 말이죠. 우리 이렇게 발 앞부분 있죠. 신발의 앞부분을 우리가 발가락이 들어가는 박스다 해서 토박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발을 고를 때 당연히 이 길이도 중요하죠. 길이도 중요한데 발볼이 들어가는 이 톱박스의 너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중요하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발가락이 몰려 있어서 중요한 가로알을 제대로 유지를 시키지 못하고, 가로알이 제대로 유지가 못 되면 이 세로알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이 논문에서 제가 내용을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 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통증이 있는 평발과 통증이 없는 평발이 있습니다. 근데 통증이 있는 평발들은 가로알이 무너진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가로알, 세로알이 둘 다 무너지면 아치 역할을 거의 수행을 못하니까 발에 통증이 많이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아, 그럼 넓은 신발을 신으면 되겠다. 그런데 이상하죠? 대체 우리가 신는 신발들은 다 왜 이렇게 뾰족한 걸까요? 이건 사실 조금 욕먹을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발 브랜드들이 참 많죠. 저도 참 좋아하는 거, 나이키도 정말 좋아하고요, 컨버스도 좋아하고, 전 아디다스보다는 뉴발란스 정말 좋아하고, 리복도 좋아합니다. 또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가 아식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글로벌 신발 브랜드들, 슈즈 브랜드들은 누구의 것일까요? 자, 아식스는 일단 뭐 일본 거죠. 근데 아식스 제외하고 뭐 나이키, 컨버스, 리복, 언더아머, 뉴발란스 대부분은 서구권, 미국 혹은 유럽의 메이커들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거의 막바지로 이르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인들한테 이 토박스는 특히나 더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 잘 안 보이시죠? 자, 확대된 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1.2밀리언, 그러니까 120만 명 정도의 발을 분석을 한 거죠. 스캔을 떠가지고. 네,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북미 사람, 유럽 사람, 그리고 아시아 사람을 나눠서 분석을 했습니다. 조금 결과가 약간 충격적인데요. 뭐 여러 가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돈을 많이 쓰신 거니까. 발볼, 그리고 발 뒤축의 넓이, 서 있을 때의 높이까지 분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이 와이드, 발볼, 발 앞에 있는 그 톱박스가 들어가는 부분만 보는 거니까요. 요것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남성과 여성이고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 초록색이 아시안이고, 주황색이 유러피안, 그리고 푸른색이 노스 아메리칸입니다. 220, 250, 260. 일단 동양인들은, 남성 동양인들은 255 사이즈가 가장 많다고 해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 보이시나요? 똑같은 255여도 서양인들은 비슷하죠. 유러피안과 노스 아메리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서양 분들은 비슷해요. 비슷한 너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이분들보다 훨씬 더 튀는 넓은 발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분들은 다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은 235가 가장 많았는데요. 여성분들도 이렇게 튀는 차이값을 보게 되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이즈가, 발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발의 길이가 커질수록 이 차이도 커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글로벌 브랜드를 만드시는 분들은 서구권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당연히 뭐 우리를 생각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분들에 맞춰서 신발의 사이즈를 제작하는 경우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뭐 아시안 핏이다, 뭐 코리안 핏이다 해서 조금 더 넓은 사이즈를 만들 때도 있지만 주로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해주시진 않잖아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 뭐 한국인이나 아니면 동양, 아시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선택을 하실 때 토박스, 발 앞부분의 너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생활하실 때도 생활화, 뭐 패션화도 그런 식으로 맞춰주셨으면 좋겠지만 생활화가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운동화를 선택하실 때만이라도 디자인을 조금은 덜 보셔도 되는 신발을 선택하실 때만이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발볼의 넓이, 이런 점들을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발 자세가 잡혀야 코어 발달에 유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겁니다. 자, 발이 돌아가는 걸 방지해야 자, 무릎, 그리고 고관절, 골반, 허리 돌아가는 걸 방지를 해서 코어 트레이닝에 훨씬 더 이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발을 유지하는 데는 핵심이 바로 발의 아치였습니다. 발의 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측 세로화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뭐 깔창이나 아니면 그러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신발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 톱박스라는 거고, 특히나 우리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이유는 아시아인은 서구권 국가의 사람보다 발볼이 더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톱박스가 여유 있는 신발을 잘 골라야 한다는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아치를 서포트할 때는 내재근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재근이 발바닥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내재근 운동을 하게 되면 아치를 더 튼튼하게 유지를 하고 더 체중 분산을 잘 할 수 있는 발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내재근 운동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요거 한번 봐볼게요. 저는 매트에다 뒀고요. 수건을 이렇게 살짝 깔고 나서 발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발가락으로 수건을 살짝 잡은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시면 이렇게 그냥 잡으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 이렇게 너클까지 같이 해서 잡는 겁니다. 물론 발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발목을, 뒤꿈치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시고 무릎을 쫙 펴서 발을 올리고 무릎을 펴서 더 힘들게 굽히고 내려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처음 하면은 이 발바닥이 약간 쥐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하지는 마시고요. 반대로 난 너무 쉬운데?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수건 끝에쯤에 좀 무거운 걸 올려두세요. 처음에 너무 무거운 거 하지 마시고 저처럼 좀 가벼운 거 해놓고 잡고 수건을 올리면서 저 무게를 살짝 끌어당길 수 있게 운동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8번씩 하루에 한 3세트 정도를 해주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불편한데 억지로 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재근 운동까지만 조금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신발 고르실 때 톱박스가 좀 여유 있는 신발을 고르셨으면 좋겠다 까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라도 내용이 부족하셨거나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이런 거나 좀 궁금했는데 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볼 테니까 저한테 소스를 조금만 주시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